오늘은 이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과 부동산 시장과의 어떤 투자에 대한 이런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최근에 제가 장을 보거나 여기저기 가가지고 물가에 대한 부분을 피부로 와닿는 게 정말로 우리의 생활 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했으며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때 어찌됐건 이 물가 상승 압력이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된 것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었던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자산 가격,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던가 아니면 주가라던가 이런 자산 시장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엄청나게 커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익 풀리는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게 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커지는데, 조금 더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물가 상승 부분을 일정 부분까지는 미국의 연준이라던가 우리나라의 정부, 한국은행 모든 기관들이 다 용인을 해주는 형태로 가고 있죠. 그래서 그 용인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중에 실제 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면 실질 이자율을 낮춰줘야 되는데, 명목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여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주면 실질 이자율은 굉장히 낮아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겪게 될 상황이 인플레이션으로 갈지, 아니면 경제는 좋아지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지, 이런 논의는 활발하지만 어찌됐건 언젠가는 이 인플레이션이 과도화가 되게 된다면 경험치, 역사 속에 있는 경험으로 봤을 때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10%, 20%까지 용인을 했던 게 아니라 경제가 박살나더라도 수년간 동안은 인플레부터 잡고 갔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시장에서, 그리고 주식 시장에서 정부의 이런 인플레와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이 다릅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올 초에 발표됐던 그 자료에서 보면 이 거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용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박살난 실물 경제, 그리고 고용 안정을 위해서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려면 이 주가가 어느 정도는 계속 올라줘야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고용 창출을 위한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 용인을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특히나 주택 시장은요, 워낙에 많은 기간 동안 올라오기도 했고, 또 지금 올라와 있는 가격대 자체가 시장에서 용인하기 상당히 힘든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쌓여있는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이 오르는 거의 대부분을 세금으로써 환수를 해가면서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 6월 달이 되면 이 수익률 하락은 본격화가 돼서 더 심각화될 것이다 라고 계산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투자 방법은 사실은 이 세금을 어떻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냐에 초점이 굉장히 많이 맞춰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투자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을 줄인다라는 개념으로 들어가서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남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수익이 남게끔 만들려면 한 10여 년 이상 그 기간을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될 투자의 방향 자체가 단순히 지금처럼 많이 올라가고 또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을 보고 이 참여자들이 앞으로 10여 년 동안의 인생 사이클이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시장은 이 참여자들의 인생 사이클에 맞춰서 같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이 참여자들 중에 서울 수도권 시장의 대부분 참여자들은 인구 분화로 인해서 산생되는 1, 2인 가구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참여자들을 쫓아가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방송이 짧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로 안내를 많이 드리고 있고요. 연휴 전 마지막 세미나는 내일 진행이 됩니다. 또 연휴 중에 있는 세미나는 목요일 하루 진행이 되는데 대표님이신 차동배 대표님이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다. 자, 두 개를 전화 예약을 반드시 해주시고 참석이 가능하시니까요. 전화 예약을 사전에 해주시고 예약해 주신 후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